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준 없이 막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통변 질문하지 말고 이론 질문하시라고 그러는데, 사주팔자의 시공간이 연, 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몇 살에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혹은 33살이라고 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대운하고 세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국에 이미 각각의 궁위에는 정해진 연령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33살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나서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에서 37세에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상태가 운을 분석하는 첫 번째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대운을 들이대요. 세운을 들이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사주팔자 원국의 시공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이거는 대운, 세운을 보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의 이걸 안 봐요. 이렇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는 순간에 여기 진짜 뭐 이렇게 시끄러?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 왜냐하면 여기다 자꾸 뭔가를 와 여기 시끄럽구나. 대운 세운을 여기다 들이대 가지고 자꾸 뭐 생극이든 격국이든 억부든 용신이든 뭔가를 자꾸 들이대려고 그래. 원국에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헷가닥 이미 8글자도 분석하기 어려운데 막 대운 2개 돼, 세운 2개 돼. 그럼 12개가 돼요. 그런데 막 머리가 바글바글 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점을 원국만 먼저 본다 라고 정해지면 내가 33이면 이미 이곳만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어쨌다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기준해요? 이 31살에서 37살을 살피는 기준이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그 기준이 뭐죠? 그죠? 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여기 예를 들어 시간에 있는 글자가 좋은지 나쁜지 일지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럼 이 의미를 응용을 해봅시다. 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무신, 기미, 이민, 갑진 뭐 이런 사주가 있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발전해요? 분명하게 대운, 세운이 들어가줘야 이 사람이 어디서 발전할 거라는 판단이 설 건데 대운, 세운을 안 보고도 저 사람이 어디서 발전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대운, 세운을 봐야 되지? 자,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에서 가장 발전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도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질문하면 뭐합니까? 기본도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준을 안 잡아놓고 막 통변을 하냐고. 나 분명히 설명한 건데, 파일에. 몰라요? 30살에서 37살. 그죠. 왜요? 인수 스피드가 그렇잖아요. 이건 당연히 무신 기미에서 수없이 많은 이 마른 땅에 수기를 필요로 하는데
처음으로 수기가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31에서 37에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안 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잡히기 전까지 통변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했어. 아,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똑같은 질문해. 왜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나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오빠 마스크 써요. 요즘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 잡혀가요. 나만 마스크 안 쓰는 고난을.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저 임수가 저기에서 31, 37 사이에서 좋아. 임수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발전은 해도 녹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몸이 완전 부서지고 수술하고 난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저기 블랙팬서 영화 그 주인공 죽었잖아요. 똑같은 거라. 그렇게 막 영화 찍어서 돈을 엄청 벌어. 근데 대장암으로 죽어. 근데 용신으로 무슨 재주로 그걸 하나를 결정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생기 상하는 건 생기 상하고 돈을 버는 건 유축진도. 그러니까 동일한 유축진도 돈을 왕창 벌어. 왕창 버는데 생기가 상하면 죽어버려. 근데 그걸 용신으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고 정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원국에는 분명히 어떤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이 그때 되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그게 분명하게 나이도 다 나눠줬어 내가. 시간에 있는 건 뭐예요? 46세라고 그랬잖아요. 어찌됐든 46세 즈음에 이르면 사람들은 급속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은 다 느껴. 46살이 되면 아하, 이것이 근본적으로 편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46살들 다들 아직 46살들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죠? 다 20대들이잖아. 그죠? 모르겠어. 나는 시간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정확하게 느껴 나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모성님 분명히 나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임신대운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임신이라는 게 대운이죠. 그죠? 뭐에 대한 대운이죠? 원국에 대한 대운이네요. 그죠? 근데 이 대운이라는 거는 10년 동안 영향을 미쳐요.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데 두 글자로 무슨 제로 10년을 다 살필 수 있죠? 안 그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운을 인식하기를 10년 동안이라고 인식해요. 근데 딸랑 대운의 글자라고는 딸랑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로 무슨 재주로 10년 동안의 대운을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10년 동안의 그 운명을 읽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고. 심지어 그 동일한 사주도 사는 게 틀리는데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전화가 와서 쌤 이거는 왜 어쩌고 막 이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개축, 갑자,
을사, 을유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해요. 근데 이 개축갑자는 혹시 기억나요? 개축갑자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죠? 폭력적이죠, 그죠? 오, 오빠 공부 열심히 했다, 그지? 저런 걸 다 기억하네. 근본적으로 이거 구타유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벌한 기운이지. 개갑이 저거 잘못하면 개갑무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 살벌한 막 땅을 뚫어버린다고. 오늘은 되게 목소리가. 근데 갑 입장에서는 사화를 보면 풀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라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 풀어진다는 게 결정돼 있어. 이 자식의 사주에. 몇 살 때 풀어져요? 30대 후반쯤. 그죠. 38에서 45살 사이에 풀어진다고 정해져 있어요. 누구 사주에서? 자식 사주에서. 이건 부친의 사주가 아니라 자식의 사주예요. 자식의 사주에서. 근데 풀어진다는 거지 돈이 된다의 개념은 또 아니라고. 근데 내가 이제 이거 보면서 야, 1, 2 형제가 1, 2 있다면, 왜냐면 갑의 자식이 을 두 개 있잖아. 을의 배우자가 사화가 있고 유금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배우자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할까? 당연히 사화를 좋아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차가운 이거가 이상하게 사화를 보는 순간 막 마음이 사라라 녹고 막 이렇게 다정다감해질 거 아니라고, 그죠? 근데 돈을 어디다 맡길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물질을 담당하는 요금한테 맡기려고 그럴 거 아니라고. 그게 전혀 틀린 거야. 얘는 보면 기분이 좋아. 사화는 보면 기분이 좋아. 근데 돈은 요금한테 맡겨. 얘는 뭔가 좀 날티나잖아요. 을사니까. 을류는 뭔가 권위지향적이고 공무원적이고 얘는 기술적이고 틀리잖아요. 지금 내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아버지 입장에서의 시공간 흐름이 언제 편해지고 불편해지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굳이 내 사주에서 을목이라는 기준으로 죽어라 을목만 쳐다보면 이게 무지하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그래서 난 다 봐. 이 사주 하나로 자식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뭐 나도 보고 내 뭐 형제도 보고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게을러서 안 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갑 입장에서 그냥 이거 본 것 뿐이야. 근데 이건 여전히 동일하게도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대. 두 사주 다 동일해. 그리고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아. 그것도 똑같아. 근데 뭐가 틀리냐면 이 부친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토를 개간한 게 아니라 재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얘들한테 돈을 좀 줬어. 근데 나머지는 개발을 안 됐어. 그래서 가난해, 여전히. 그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고향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대. 이 사람은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있던 땅이 재개발됐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라고 해놨다고. 만약에 그 사람도 이사를 했지만 살던 데가 재개발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어떤 그 부친의 사주 때문에 공간을 옮긴 거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주는 이 기준으로 을을 기준으로 본 거지만 갑이라는 부친은 당연히 부친의 사주가 있잖아. 부친 개인의 사주가 있다고. 이건 둘이는 똑같잖아. 을이라는 지만 A의 부친과 B의 부친은 틀릴 수 있잖아. 사주가 당연히 틀리지. 그리고 사는 시공간도 틀리잖아. 이게 당연히 틀릴 거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근데
개축갑자에서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이동 안 했더니 재개발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오래 살아도 개발할 수 없는 곳이야. 그럼 이건 부자 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냥 무엇이 결정했지? 공간이 결정했어, 공간이. 그렇잖아. 시간이 결정한 게 아니라 사는 공간이 재개발을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제 같은 사주야. 한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한 사람은 전북, 뭐 이렇게 내장산 근처에서 살았어. 그럼 누가 재개발할 때 가능성이 많아? 뭐 뻔하잖아. 사주만 동일하면 뭐해? 공간이 틀린 걸.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동일하다고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사는 공간이 틀려버리면. 서울에서 그 핫한 용산에서, 그럼 사주는 똑같아. 한 사람 용산에 살아, 한 사람 내장산에 살아. 그럼 내장산 당연히 개발 안 되고, 서울, 용산은 개발되지. 근데 사주는 똑같다고 해서 똑같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다 똑같아. 동일한 속에 구타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며느리 보면 이뻐하고, 이런 거 다 똑같대. 단지 틀린 건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찍 대전에서 어디론가 대구론가 옮겨버렸대. 다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재개발해서 돈을 벌었고, 그 고향에서. 공간의 문제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임, 신, 대운 두 글자가 있는데 이 두 글자는 뭐를 말해준다? 사주 팔자 원국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알려줄 뿐이야. 맨날 무슨 라면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일하러 가고 이런 거 안 알려줘. 의미가 없다는 거지. 뭐 굳이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내 사주에 맞춰서 하면 돼. 근데 어느 미친놈이 그 맨날 그거 보고 앉아있냐고. 내 사주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 이제 잊어버렸다. 적어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원국에서 이미 언제쯤 꼬꾸라지고 발전하고 이런 거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꼬꾸라지고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대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핵심적인 일이 일어나서 발전할 것인가 혹은 꼬꾸라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어디서? 원국에서. 대운은 단지 원국에서 10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 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 암시가 꼬꾸라질 건지 성공할 건지는 이미 어디서 나와 있다고? 원국에 있다고. 그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거야. 지금 당장 뭐 저기에서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항상 기준이야. 기준점 없는 공부는 해서 소용이 없어. 그냥 내 경험치가 이래. 이런 건 다 의미 없는 거야.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거는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네 이론이 맞는지를 증명해봐라고 할 때 기준이 없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거 공부 1000년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내가 맨날 떠드는 거야. 나는 분명히 8개로 다 내 이론의 모든 건 8개 그림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원까지 왔어?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거 보고 이거 됐어? 그 다음 세우는 뭐야? 당연히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근데 뭘 기준으로 하지? 뭘 기준으로 해? 미소도사님? 뭘 기준으로 하죠? 어? 오빠 도사 다음에 미소도사라네 요즘은. 오빠를 이어받은. 자, 생각을 해봐. 자, 그러니까 설명했어. 사주팔자 원국에서는 이미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업 앤 다운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줘. 근데 그 기준점은 뭐다? 월지다. 월지를 기준으로. 왜냐면 내가 내 육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월지의 시공간만이
나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이라는 물질적인 시공간이 거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근데 업앤다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실마리는 대운이 알려주는데 그 대운은 그 10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것만 알려준다. 그건 사건이야. 기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사건의 실마리야. 지금 다른 얘기지, 그치? 기룡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세운이 왔어. 세운은 뭐냐 이거지. 1년 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거지. 자, 그러면 세운은 뭘 기준으로 하지? 문제는? 자, 뭘 기준으로 할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국. 두 번째는 대운. 그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지? 당연히 둘 다 해야 되지. 당연히 둘 다 해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국이 이렇게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클을 그렸어. 업앤다운의 사이클을 그렸어. 대운이 임신이야. 그러면 임신은 그 대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네? 라고 설명을 해줬어. 자, 근데 세운은 대운하고 좀 더 복잡해요. 왜 좀 더 복잡하냐면 대운은 원국만 기준하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세운은 원국 대운까지 기준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신이었다고 그러면 자, 신이 대운에 신이 있어요. 응? 신이 년, 월, 일, 시 이렇게 될 거 아니라고. 오케이? 년, 월, 일, 시가 있어. 그러면 대운에 년, 월, 일, 시랑 무엇이 반응하냐면 임신이라는 간지가 반응을 해. 자, 그러면 세운은 뭐를 확인을 시켜주냐면 대운에서 이미 결정된 연월일시 반응을 그 세운에서 반응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대운하고 따로 놀 수도 있어. 왜냐? 신금이, 임신의 신금이 연월일시랑 반응한다고 해도 토탈 글자가 몇 개지? 5개야. 그죠? 그럼 7개는 따로 놀잖아요. 그죠? 맞죠? 뭔 말인지 이해해요? 아니, 연, 월, 일, 시 4개 있잖아요. 임신의 신 해서 5개잖아. 5개 글자밖에 없잖아요. 12개 지지 중에서. 그럼 7개면 없잖아요. 7개는 없는 거잖아. 없는 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그죠? 근데 어느 게 더 명료할까? 사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는 어느 게 더 명료하냐면 당연히 임신이라는 대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훨씬 명료해. 맞아요?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반응한다고. 착착착착착착. 내가 이거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욕해 이제 몇 사람이 나한테 전화로 그걸 왜 하시죠? 공개를 막 이러니까는 이제 하지만 반드시 착착착착착 시간표대로만 반응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이 년하고 월하고 일하고 시하고 딱 반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세운에서 반응하는데 그 반응하는 것의 명확도, 중요도는 대운에서 암시하는 그것이 세운에서 반응할 때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의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자면
간지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설명했는데 지금 또 물어보면 또 모를 거라고. 분명하게. 자, 임신이 예를 들어서 임신이라고 칩시다. 임신이라는 대운이 왔고 임신이라는 간지가 왔어요. 천간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죠? 지지는 물질, 공간, 환경, 육체 이런 것들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만질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에요. 귀신이 아니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그냥 지구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이 간지 구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보통은 5년, 5년이죠. 이렇게 양년 반, 후라이드 반이죠. 이렇게 보잖아요. 6-4로 할까요? 7-3으로 할까요? 뭐 4-6으로 할 거 지랄병 하고 있다고. 이런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연월일시에 신금이 연월일시랑 반응하는 거가 세운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 할 건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게 언제 발현되느냐의 문제지 이게 7로 나누고 6로 나누고 5로 나누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사건의 실마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수는 에너지라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이냐? 천간에 존재하는 임수는 그냥 임수 에너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신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안 되면 얘기하세요. 저번에 뭐 보면 이야기했지만 병자다 그러면 처음에 병은 분산 에너지로서 그냥 지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고.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지로 자수라는 공간으로 병화가 내려온다고. 그럼 뭐 어떻게 다르지? 병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자월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병화는 틀려요, 같아요? 정확하게 틀리죠. 그럼 어느 게 더 어둡지? 당연히 자월로 내려온 게 어둡다고. 그러면 이 병화는 자월을 만난 병화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도망갈 거 아니라고. 처음에 병화일 때는 지가 분산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는 마음이 없잖아.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자수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자수가 싫잖아. 그럼 도망가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자 대운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아니 병화가 도망갈 시기는 일주라고 칩시다. 이 병화가 이 자수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면 언제 도망갈까? 당연히 38세 이후에 도망가게 돼 있다고. 맞죠? 근데 세운을 봤어. 그랬더니 36살부터가 자수야. 그럼 몇 살 때 도망갈까? 당연히 35, 6세에 도망가. 근데 딱 보니까 자수가 42세에 왔어. 그럼 언제 도망가지? 그럼 당연히 42세에 도망가. 그럼 여기서 양년 반, 후라이드 반 나눈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지랄병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무 쓸데없는 의미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무슨 죄로 양년 반, 후라이드 반 나누고 자빠졌어. 그냥 시 공간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봐야지. 근데 분명히 자수인데 이 38에서 45살 사이가 보니까 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돼. 그러면 오히려 안 도망갈 가능성이 많지. 그렇잖아? 이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혼하셨네요 라고 할 수 없잖아. 단지 삐그덕거리네요 정도지. 오화가 왔어? 그럼 이거 삐그덕거리는 거지 도망가려는 속성의 성향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은 38에서 45살 사이에 요 배우자는 도망가려고 하겠지. 근본적인 성향은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도망가냐 안 도망가냐의 문제는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운에서 결정한다는 거지. 5년, 5년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도망갈 수 있는, 세운에서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으면 도망가는 거고, 안 되면 안 도망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간지의 뜻이 세운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설명한 건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간지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5년, 5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화라는 간지는, 아니 병화라는 천간은 에너지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공간하고 상관이 없어. 원래 적어도 5년 정도의 기준점으로는 지 혼자 분산해. 하지만 5년 정도 지나왔을 때는 다시 자수라는 공간으로 내려온 병화가 되는 거야. 전혀 틀려. 하지만 5년, 5년이가 벌 수 없어. 왜냐면 매 세운이 틀리기 때문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 기준점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이제 다 죽었어. 나 미치겠다.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막. 그 다음에 그대로 세운에서 오른에서 이룬에서 착착착착착착 흘러가게 돼 있다고. 정확하게 그렇게밖에 반응을 안 해. 무대 사건의 실마리는 절대 무조건 발생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읽어내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인간을 벗어난 자연은 우리는 예측 못해. 내가 말하는 인간의 사건에 대한 것들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내 사주대로만 하는데 개연성을 설명하는 거지 물형이 동일할 거라는 건 큰 오산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사주가 아무리 개축갑자 이런 것들이 사주가 동일해도 부친이 엄마를 구타해도 하나의 부친은 엄마의 이 엉덩이를 때리는 부친이 있고 이 턱만 때리는 부친이 있고 무령은 틀린 거야. 동일하게 얼굴 때린 거 둘 다 동시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개연성에 대한 거지. 이게 무슨 쪽집게처럼 맞춰가지고 신이냐? 그걸 맞춰서 뭐 할래? 그러니까 임, 신, 왜 여기서는 임에서는 크게 발전하고 신에서는 열심히 깨지고 이거 말 몰라요. 반드시 원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반응하는 거지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 전물 처음에 원국부터 시작해서 대운, 세운까지 가야 되는 거지 임신 자체가 무슨 묘수를 부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구조를 모르면 적용이 다 의미 없어요. 사주를 읽는 구조를 읽는 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설명을 그러니까 천년 걸리는 거예요. 사주 공부가. 그래서 기준을 잡으라고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 기준점이 아니 또 다 됐다고 해도 되나? 모르겠어. 공부를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사건을 풀어가는 기준점에 딱 서는 순간에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이거는 이미 정해진 대로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훗날 가면 이제 그 책을 마지막으로 하나 쓰고 남기고 가려고 하는데 정확 반응하는 방법이 이미 난 밝기가 다 밝혔어. 안 그래요? 오빠, 난 밝히고 다 밝혔잖아. 시공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안 밝힌 게 있어요? 밝혔잖아. 다 정확하게 밝혔어. 협찬으로는 다 밝혔고, 응? 시공간 반응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협찬으로는 또 자세히 밝혔다고. 밝기가 다 밝힌 사람이야. 이해를 못할 뿐이지.
또 없어요? 기회를 줘도 안 해? 절대 안 해? 질문하라고 해야지. 싸누님 왜 오늘 악착같이 오신다고 그러고 왜 질문 안 하세요? 에? 싸누님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28.